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 검찰발 뉴스인데요, 뉴스인데 말이죠.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번에 대통령 이 경선 후보로 뛴 바 있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어요, 인천시장. 그래서 유정복과 지금 막상막하의 게임을 지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해서 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가요, 오늘 오후 3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랄만한 뉴스인데 이 내용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입수되는 대로 바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원 이 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이 황상무 전 KBS 이 9시 메인 뉴스 앵커 있었죠. 그래서 정부의 KBS 이 방송 개입과 관련해서 반발로 사표를 냈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이 TV 토론과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오늘 강원지사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김진태 의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지방 광역단체장 선거 이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상당한 이 갈등이 이 강원 지역에서 지금 분출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지만 오늘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오늘 모든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찬도 또 갑자기 취소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1, 2차 인선을 통해서 이제 조각이 마무리됐는데,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말하자면 추천한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입각에 오르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이제 분란의 씨앗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그 뒤를 이 박수영 의원을 갖다가 이제 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 문제로 인한 갈등의 파장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러다가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도 사퇴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까지 나들고 있는데, 방금 전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19개 부처 장관 중에서 2장관 자리만 공석으로 남겼는데 방금 발표했어요. 여기에도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에서 추천한 인물들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에는요, 이정식 전 노사발전대단 사무총장,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들 후보자 인선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요, 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 요직을 두루 거친, 즉 농림축산식품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내서 농업정책 전반을 설계했다. 농업진흥청장 재임 시절에는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라는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의 생산성 증대와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서울대 농대를 나왔고 충남 출신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노사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분은 충북 제천 출생이고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한국노총 총연맹 사무총장을 지냈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히도요, 이 두 명 다, 한 사람은 충북 고용부 장관은, 그리고 농림 장관은 충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인선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 측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요,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우선 우리 여러분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받았고,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요, 이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함께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배현진 대변인도 오늘 이 안철수 위원장의 전면 공식 일정 취소와 관련해서요, 말하자면 개인 사정일 수도 있다. 이게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안철수 위원장의 일정 취소와 관련해서 당선인이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인해 보니까 인수위 측에 확인해 보니까 취소가 맞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위원장의 일정 취소에 관해서 본인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개인 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해석을 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어제 저녁 만찬과 관련해서도요, 이 브리핑에 이어서 업무보고가 다 하지 못한 이런 자리에서는 돌아가면서 당선인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참석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공동정부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야 할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고 인수위 기간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안 위원장이 각별히 고심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고 저희 또한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안철수 위원장과 윤 당선인 만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식 일정에서 개별 면담이나 이런 예정된 것은 없지만 두 분이 수시로 통화하고 만날 수 있는 일이다. 이 공식적으로 회동이 예정됐다 안 됐다고 미리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어떻든지 간에 이제 윤석열 이 당선인의 입장은 다 이제 추천도 받고 그랬는데, 말하면 인사는 최종 당선인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유한 독자 영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또 최근에 밝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전문성 있는 인물들을 추천했고, 특히 자기의 전문 영역, 예를 들어서 과기부라든가 또 이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또 안철수 위원장은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쪽, 즉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모두 다 검토했지만 이제 본인의 기준에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안철수 위원장은 충분히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인물을 천거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 갈등의식가 누가 임명을 하든 간에 항상 잠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5년 이 공동정부 성공을 해야만이 윤석열 당선인이 됐든 안철수 위원장이 됐든 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해서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참 잘했구나 라는 국민들로부터 평가, 이것이 또 다음 정부를 재창출하느냐 마느냐인데도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큰 대국적 견제에서 말하자면 이 갈등의 씨앗을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요, 지금 현재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정하고 또 상식적인 판단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두 분 간의 갈등이라고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측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의 막후 이 조정 그리고 지원,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어제 당선인의 인사 발표와 관련해서 가장 파격적인 것이 이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기용입니다. 왜냐? 지금 선배 간부만요, 24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조직 문화도 있지만은 선배 간부들이 말하자면 자기보다 기수가 낮은 사람이 상급직위에 올라가면 사표내는 것이 거의 일반화된 관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6, 7월에 검찰에 인사가 있는데, 인사를 앞두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의 선배만 무려 2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승진할 자리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검사장 자리, 빈자리도 별로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사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동훈 이 법무장관의 경우는 연수원 27기라고 그래요. 자, 우선 김호수 총장이 20기입니다. 그래서 검사 선배가, 이 검찰 내부 선배가 총 24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귀에 익은 이름도 많을 거예요. 그 중에 19기 제일 고참이요.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 이분은요, 김호수보다도 1기 위에요. 19기. 그 다음에 이성윤 고검장, 구본선 연수원 연구위원 23기고, 박선진 대검차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손한관 법무연수원장, 이분들이 24기입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24기예요. 그 다음에 25기가 9명이 있고 26기가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세가 낮은 사례는 노무현 정부 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3기였는데요. 13기 강무실 장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 박범계 장관도 23기인데 김호수 총장보다 3기가 아래입니다. 근데 강금실, 박범계 이런 분들은요, 전부 판사 출신이고, 또 특히 박 장관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치인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장은 현직 검사가 바로 장관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의 기수 문화하고 지금의 기수 문화하고는 성격상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한동훈 이 법무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래도 선배 기수 검사들의 출사표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현재의 검찰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됐을 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출사표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검사장 보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단도 이 검사장 자리에 빈자리가 생겨봐야 맥시멈 4개 정도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사장 승진에도요, 통상 한 기수에 8명 정도가 검사장에 승진되는데 28기는 이미 8명이 꽉 찼고요. 29기도 8명 중에 절반인 4명이 검사장에 승진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흔히 애완견 검사라고 하는 이제 코드 검사들, 김관정 수원고검장, 신재철 남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이종근 서부지검장, 문성인 전주지검장, 홍종희 서울고검차장, 이런 친정권 검사들을 검사장으로 승진 사례가 상당히 현 정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솎아낼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큰 과제다. 예, 그래서 이번 인사는요, 검사장 보직 자리도 별로 없고 승진 정원도 거의 다 찼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요, 특히 28기에 원래대로라면 검사장 승진을 했어야 할 검사들이 있고 29기에는 검사장 갈만한 검사들이 너무 많아서 인사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법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 인사 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사항의 하나로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사설을 하나 싣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제 검수 완박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법망 피하기, 즉 보호하기, 즉 수사를 받지 않도록 방패 막이 입법이다. 이거는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빗대서요, 선거지면 죽는다던 당의 자살 사건이다. 예, 이런 아주 직격탄을 가하는 양상훈 칼럼이 조선일보 칼럼으로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십사. 예, 도둑이 포조를 없애고 자유를 얻는다는 법이다. 끝내 강해한다는 민주당. 노무현 트라우마라고 하지만은 노무현은 잘한다고 할까 부끄러워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자폭 입법이다. 이러한 취지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화 위에 민주화의 꽃도 피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고 젊은이들은 세계와 경쟁한다. 그런데 건강한 신체에 마치 부작용처럼 암세포가 자라나듯 이 기적의 나라 한편에 독초가 무성해지고 있다. 한국 정치가 대의를 잃은 채 5년 기한의 권력 교대극이 된 지 오래지만 이제 최소한의 돌이마저 내던져졌다. 손을 넘은 권력 행사는 복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킨다면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그저 해보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당의 상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도둑이 포조를 없애 자유를 얻겠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임기 종료 며칠 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법을 공포한다는 건 역시 영화에나 나올 얘기다. 임기 종료 며칠 전에 셀프 사면을 검토했다는 트럼프조차 이런 일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만약 이 법이 실제 만들어지면 세계 민주국가에 영원히 남을 흑역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입 밖에 꺼내는 정치인도 없어야 정상이다. 자신의 정치 생명에 대한 자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현 여부를 떠나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법의 당 차원 추진 자체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황당한 법을 통과시키자고 결정했다.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민주당이 레드라인을 넘어 폭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가능을 가능케 해왔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 김영삼, 김대중의 민주화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런 역사가 아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넘어서서는 안 될 선, 국민 대부분이 설마하는 일,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치워 온 역사다. 선거법은 스포츠 경기의 룰과 같은 것이다. 자기 편 골키퍼의 키가 크고 상대 골키퍼가 작다고 축구 골대를 더 높이는 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세계 민주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일방 처리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한 정당이 형사사법제도를 한 정당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도 세계 민주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다른 나라가 화를 낸다고 그 나라 구미에 맞게 법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제복전단 금지법으로 그 불가능도 가능하게 했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다른 나라가 요구한다고 제 나라의 군사주권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 정권은 중국에 삼부를 약속해 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때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양식이 상처를 입고 신음했다. 이제 선거법 일반 변경, 형사사법제도 일방 변경, 외국을 위한 입법, 군사주권 외국 양보는 한국에서 전례가 있는 가능한 영역의 일이 됐다. 언제까지나 불가능의 영역에 있어야 할 재앙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뛰쳐나와 우리 머리 위를 배회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정권을 잃은 민주당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둑이 포조를 없애는 법이라는 신기원을 또 하나 열려고 한다.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선거에 지면 죽는다고 해왔다. 자신들이 전 정권에 보복했으니 선거에 지면 자신들도 보복당한다는 피해의식일 것이다. 그런데 피해의식이 너무 지나쳐 어느 순간 강박증이 됐다. 이 강박증이 합리적 판단까지 마비시킨 것 같다. 궁극적으로 정치인과 정당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민심이다. 지금 민주당은 민심이 아니라 법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한다.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에 하지만 노무현은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할까 부끄러워할까.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법은 오히려 두 사람을 무리한 법 속에 숨어 사는 범법자로 낙인 찍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법이 피난처가 아니라 감옥이 된다. 지키기 법이 아니라 죽이기 법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법을 끝내 강행 처리하면 레드라인을 지나 데드라인까지 넘게 된다. 데드라인을 제 발로 넘으면 타살이 아닌 자살이다. 선거에 지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 난리더니 실제 선거에 지자 스스로 무덤을 판다. 정치의 생사 갈림길에서 죽는 길은 잘 포장돼 있고 사는 길은 험한 비포장 도로인 경우가 많다. 당사자인 문, 이 두 사람이 민주당을 멈춰 세우고 민심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바란다.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당연히 말해야 한다. 그 다음은 민심이 판단한다. 그게 한때 나라를 책임지려고 했던 정치인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다. 자, 이 사설의 특징은 말이죠. 지금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이 두 분은 본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검수한박을 추진해 나는데 이런 본인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무덤을 파는 것이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 얘기는요. 법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미래의 불행을 낳는 씨앗을 심는 거라고 하는 점을요.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자살골을 좀 넣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경고의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